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함부로 대하고 온갖 상처를 다 주었던 시모가 180도 변한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어요.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라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 편이 돼주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편을 들어주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과 따로 시간을 가졌을 때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저를 피하려 하길래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고 결국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만삭이라 몸도 무거워서 힘든 상황인데 남편까지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니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저와는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이 점점 두려워졌고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살펴주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차갑게 대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던 그때 남편이 늦은 새벽 시간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 확실한 건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힘든 몸을 일으켜 굳게 닫혀있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아유, 깜짝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전화 통화하는 거 안 보여? 지금까지 안 자고 뭐 해?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돌발 행동하는 거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몰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냥 좀 조용하게 지내면 안 돼? 왜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건데? 어머님이랑 무슨 대화했어? 요즘 들어 당신 나한테는 조금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살고 있잖아.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냐고. 나는 항상 똑같이 행동하는데 당신 정말 왜 그래? 임신 우울증이라도 생긴 거야?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서 당신 몸 상태 좀 살펴봐봐.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해졌겠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차갑게 대하니까 더욱더 민감해진 거잖아.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같은 며느리 싫다고 이제 그만 이혼하래? 그게 아니라면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뭔지 내가 알아야 납득을 하던 상황을 해결하던 뭔가 조치를 취할 거 아니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거지. 이런 삶이 나를 미쳐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듣기 싫다며 자리를 피하길래 팔을 붙잡은 뒤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화를 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곤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 새벽 시간에 남편을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그런 저를 정신병자 보듯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오열을 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5년 만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아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남편과 시모가 통화한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관계를 최대한 빨리 풀어내려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가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셨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한 뒤 그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에 대해 전부 털어놨어요. 그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모의 의사를 확실하게 물어봐야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아 직설적으로 제가 남편과 이혼하길 바라시냐고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시모가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눈치가 그렇게 없니? 내 아들이 너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잖아. 서운하게 느껴지고 있었다며? 그게 무슨 뜻이겠어? 더는 너를 사랑하지 않다는 거다. 뱃속의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네가 내 아들의 태도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갑자기 편한 모습에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겠지. 그런데 내 아들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서 내가 뒤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었거든. 사랑하지도 않는 거 계속 붙잡고 사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 새롭게 시작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얘기해줬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너를 향한 사랑이 전부 식어버렸는데 앞으로 뭘 보고 살아가겠어?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니고 본인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준 것뿐이다. 어차피 결정은 본인 몫이겠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금세 마음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이랑 제가 이혼하길 바란다는 거네요. 제 뱃속에 어머님 손자가 있어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 손자가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혼 얘기를 하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내 손자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하지. 좀 더 제대로 된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으면 근본부터 다 달라졌을 텐데. 저 아이는 결국 자기 엄마 잘못 만나서 아빠 없는 아이로 태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하니? 내 아들과 나를 탓하기 전에 너희 부모를 먼저 원망하는 게 어떻겠니? 내 아들도 처음에는 뜯어 말려도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같이 살아보니까 깨닫게 된 거지. 너랑 살면 자기 인생도 빛이 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래도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었어요. 집안의 재산이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끝까지 뜯어 말리시던 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하시지 그랬어요. 결혼까지 하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있는데 지금에서 내친다고 하시면 저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서 받아주실 마음이 없으신 거냐고요? 있지 왜 없겠어? 네가 사자 들어간 며느리면 저를 해서라도 데려갔지. 일반 중소기업에서 푼돈 벌고 있던 네가 그런 반전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거다. 그냥 너도 속 시원하게 우리 집안과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심적으로도 편할 테니 말 나온 김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자.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을 계속해서 이혼을 하게끔 부추겼던 것 같았어요. 화가 정말 많이 올라왔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직업으로 그 집을 판단한다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시모가 남편한테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부추기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너무 났었어요. 시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 또한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에 이미 함께 살아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확답을 듣게 되니 저 또한 마음의 정리가 되었고 남편과의 이혼을 확고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더는 시모와 대화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다음 주말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시댁에 와야 할 거라며 말을 이어 나가셨어요. 다음 주 주말에 내 아들과 점심 전에 무조건 다시 오도록 해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든. 내 큰아들이 그동안 40이 다 될 때까지 여자를 만나지 않았던 건 능력 좋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것 같다. 내 큰아들이 변호사 며느리감을 데려온다지 뭐냐?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여자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저보고 다음 주 주말에 오라고요? 어머님은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저 없이도 잘 돌아갈 텐데 알아서 하세요.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혼이 쉬워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다. 설마 내 아들과 소송까지 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지? 속 편하게 합의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다.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나 엿먹으라고 쓸데없는 짓 했다가는 분명 후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저보고 어머님 댁에 다시 오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참에 잘 됐네요. 그냥 소송까지 가겠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마음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휘둘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소송을 가더라도 저는 다음 주 주말에 자리를 채워주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시모와의 신경전을 끝낸 뒤 녹초가 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했어요.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랫배에 지속적인 통증이 생겨서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아 침대에 누웠는데 제 몸이 말이 아니었는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의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막달에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부모님께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걱정이 많았었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저와 눈도 안 마주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 좋은 관계가 되고 나서부턴 각방을 쓰게 됐었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은 예상했던 대로 이혼 서류였고 남편은 이미 빈칸을 채워놓은 상태였죠. 저만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법적으로 남이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말도 안 하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싫어서 분노를 표출했었는데 막상 이혼 서류를 보게 되니 이 모든 결정으로 인해 뱃속의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었어요. 앞으로 아빠 없는 삶을 살게 해줘야 한다는 현실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남편과 다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방문을 두드렸고 저희는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당신도 알겠지만 좀 전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어. 당신이랑 이혼하라더라고. 그리고 당신도 나랑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왜 갑자기 변한 건지 모르겠어. 분명 어떠한 심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의 이혼을 선택한 거겠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줘야 내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왜 나랑 이혼을 하려는 건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 그래야 나도 미련 없이 떠날 거 아니야.
그냥 어머님이 시켜서 이혼하려는 건 아니잖아.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텐데 너무 불쌍하잖아. 정말 나와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당신과 그만하고 싶어졌어. 우리 형은 잘난 것도 없고 정작 나보다 직업도 별로인데 직업이 변호사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까 내 속이 말이 아니더라고. 당신도 임신하기 전에는 같은 시간을 써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받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 누구는 변호사로 매달 큰 돈을 받는데 누구는 200원짜리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걸 보니 이건 아닌 듯 싶더라. 내가 형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당신과 이혼하면 나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다 보니 당신과의 삶이 너무 후회가 밀려왔어. 그래서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런 말을 꺼내면 당신한테 상처가 될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건데 어차피 이제 남이 될 사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을 당신한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오늘 말해주는 거야. 나는 이혼하고 형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날 거야. 그래서 한 번뿐인 내 인생도 빛을 보고 싶어. 우리 엄마가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한 번 사는 인생 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고 하셨어. 그런 삶을 나중에 후회만 밀려온다고 하더라. 선택이 잘 됐던 못 됐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당신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 어차피 내 삶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부이고 더는 인연을 만들어 나가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서류를 가지고 온 거야. 이 정도면 답이 됐을 것 같은데. 너 할 말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서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린다는 거잖아.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막 살다가 떠나겠다는 걸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네가 나랑 이혼하고 사자 직업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주버님이 너보다 직업도 안 좋은데 왜 직업이 변호사인 여자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선택하려 했을까? 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겠지. 아주버님은 요즘도 얼마나 나한테 전화해서 몸 상태는 어떤지, 산부인과에는 다녀왔는지 걱정해 주던데 너는 정작 내가 몸이 어떤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잖아. 그런 모습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보고 결혼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 어느 정도 예상한 대답을 듣게 돼서 더는 미련도 없지만 앞으로 평생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린 거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될 거야. 네가 보채지 않아도 조만간 이혼할 거니까 기다려. 나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거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조건을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등 돌리면 남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저와 아이를 버린다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와 처음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 항상 한결같았던 남편은 저만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믿고 남편의 손을 잡은 저의 선택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붙잡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려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정리하면서
5년간 함께했던 남편과의 추억들을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함께 살면서 쌓여왔던 물건들을 짐가방에 넣고 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이런 불행한 삶을 선택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준비가 모두 끝이 나고 며칠 뒤 이혼을 하려고 남편과 함께 했던 집을 뒤로 한 채 법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남편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택시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려 하자 가면서 할 말이 있으니 일단 타라며 차 문을 열어 주었어요.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만삭의 몸으로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서 어차피 법원으로 가는 길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보기 위해 차에 올라탔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법원을 향해 가던 도중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꺼낸 한마디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곧장 법원으로 가라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제가 싫다고 했지만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집 앞으로 온 거였어? 할 말이 있다는 게 지금 나보고 그 자리를 채워달라는 거야? 어쩜 너희 식구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이기적이야? 내가 왜 참석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오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나온 건데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분을 왜 봐야 하냐고. 그냥 자리만 채워달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그래도 이혼하기 전에 며느리 역할은 끝까지 하고 가라시잖아. 와서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식당에서 만나는 거라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니까. 마지막 부탁인데 서로 얼굴 붉히면서 끝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중요한 자리에서 이혼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원래 주말에 얼굴을 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뀐 걸 어떻게 해? 당신 점심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밥은 먹어야지. 그 자리에서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니? 나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법원으로 가.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당신 가족들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여보세요? 엄마. 아니 글쎄 이 사람이 거의 다 와가는데 법원으로 당장 가자고 하잖아요. 아 지금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형이랑 엄마는 벌써 도착했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하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나중에 봬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라 길게 통화 못하거든요. 먼저 끊을게요. 자리에 참석하기 싫다고 했지? 자, 여기서 내려. 법원에서 보면 되니까 내리라고. 나는 내 일정 끝내고 법원 가면 되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어. 알아서 찾아올 수 있지? 왜? 당황스러워? 그럼 결정하던가. 나랑 가던지 아니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내리던지. 음식점 거의 다 왔거든. 그냥 눈 딱 감고 자리만 채워달라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서 지금 임신한 나보고 고속도로에서 내리라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어머님이 그냥 나 버리고 오라고 했나 본데 이럴 거면 각자 따로 갔으면 됐잖아. 네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가기 싫다며. 나 시간 없거든. 오늘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내리라고. 법원에서 보던지 마음 바뀌면 여기로 알아서 오든지 해. 남편은 저보고 당장 내리라고 화를 냈어요. 결국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리게 된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창문으로 음식점 명함을 던졌어요. 그리고 조금의 갈등도 없이 저와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려두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쌩쌩 달리는 차들이 무서워 최대한 갓길에 몸을 붙인 뒤
나갈 곳을 찾고 있었어요. 만삭이라 빠르게 걸을 수도 없어서 달리는 차들 때문에 무서워서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차량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한 여성분은 제가 왜 고속도로에 서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그런 여성분께 감사하다면서도 남편이 저에게 한 행동에 서러워서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성분의 도움을 받아 차에 올라탔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의 주소로 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도 저와 목적지가 같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차에서 내려 남편과 시모가 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업원이 오길래 예약된 시모의 이름을 얘기하자 자리를 안내해 줬는데 저를 태워줬던 여성분도 저와 같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과 결혼을 약속했던 분이 저를 도와준 분이었다는 걸요. 그때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결혼을 말리는 게 옳은 일일지 아니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참고 그냥 법원으로 가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에 빠져 순간 종업원이 물병과 컵을 들고 오길래 제가 대신 건네받아 찬물을 들이켰어요. 여성분은 저를 빤히 보면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들어갈 거냐는 말을 하는 순간 문이 열렸고 시모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서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는데 하필 물컵이 옆에 서 있던 여성분의 옷 쪽으로 튀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황을 했던 저는 여성분의 옷에 튄 물을 순간적으로 인부복인 제 옷소매로 닦아 주었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게 된 시모는 여성분의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어디서 걸레짝을 들이대냐며 여성분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런 저를 보면서 꺼낸 시모의 한마디는 충격적이었네요. 얘가 우리 작은 아들 며느리인데 지능이 한참 떨어져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교육을 시켜도 그때뿐이라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아까도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 오지 않겠다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내 아들이 며느리와 같이 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지 고속도로에서 내려줬다니까요. 이거 놓고 말하세요. 지금 제 머리채 잡은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랑 이혼하는 마당에 누가 이 자리에 참석하겠어요? 너 아직 서류상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인 거 모르니? 할 도리는 끝내고 도장 찍으면 되는걸.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켜야 되겠어?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만삭인 임산부를 내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는 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휴,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을 원체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을 좀 낸 것뿐이에요. 그나저나 우리 큰아들과 결혼하려고 인사 온 자리인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어떡하나? 어차피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죠? 상관없다뇨. 앞으로 제가 겪게 될 미래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당연히 상관이 있죠. 이런 깡패 유전자에서 태어난 저 사람도 나중엔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억울했던 거 다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만 나가자고요. 문옥 씨, 방금 일은 사고라고. 우리 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서 그랬던 것뿐이야. 재수 씨가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재수 씨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고 안 좋은 모습 보여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나는 이대로 문옥 씨 떠나보낼 수 없다고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아까 이분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떨고 있었다고.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올 정도였어. 그런데 나랑 행선지가 같길래 설마 했는데 당신 집안 식구였을지는 꿈에도 몰랐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집안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여성분은 제 손에 쥐고 있던 식당 명함을 시모의 얼굴에 휙 던진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이 저를 고속도로에 내팽개치고 떠나버렸던 게 너무 화가 나 시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제 머리채 잡은 거에 대해 열받아 물컵의 물을 시모 면상에 냅다 뿌려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분노를 하셔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남편은 시모를 따라온 이유가 아주버님 결혼이 무산이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온 거였지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이혼은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저와 남편과의 이혼을 막으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를 며느리로 다시 받아들인 뒤 아주버님과 변호사 여성분이 서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계획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결혼에 성사가 되면 다시 저를 내칠 생각을 가지려는 계획이 눈에 훤히 보여서 더는 상대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곧 며칠 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들어 진통이 자주 오고 있는데 이런 지방과 하루빨리 해결돼서 두 번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와 인연을 만들게 된 변호사인 여성분은 저 때문에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고 되려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제가 그동안 받은 고통들에 대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변호를 해주겠다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최대한 자기들 이익을 위해 저에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고 저를 내친 거에 대해 후회하게 만들 작정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주버님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한바탕 시모집을 뒤엎고 난리친 모양이에요. 결혼 무산된 게 다 시모 책임이라며 시모와 남편에게 무력까지 행사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에까지 갔다 온 거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겉으론 자상하고 인자해 보였는데 확실히 깡패 유전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아주버님의 결혼이 무산돼서 안타깝지만 집안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니 변호사 여성분께는 잘된 일일지 모르겠어요. 비록 뱃속에 있는 제 아이는 아빠 없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저런 집안과 살 바에는 아빠가 없는 편이 훨씬 더 속 편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점차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